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제껴버리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글라이딩 방식이에요. 저걸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클, 그러니까 극초음속 글라이딩 비행체라는 뜻이 되겠죠. 네. 저거는 뭐냐면 대기권 조금 위까지 올라가서 대기권에서 위를 타고 가다가 대기권으로 들어왔다가 또 위를 타고 가다가 대기권 들어왔다가 이러다가 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HGV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물수제비 뜨는 거죠. 대기권에서 통통통 이렇게 물수제비를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방식이죠. 쟤는 안 올라가. 그냥 비행기 나는 그 보통 비행기 다니는 그 정도에서 그냥 그러니까 연료 떼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이제 그 경로 설정이 무지하게 높았다 낮았다 꺾었다가 휘었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진짜 저 골 아프네요. 순항미사일 방식이 막는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골 아파. 글라이딩 방식은 또 다른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건 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순항미사일 방식은 정밀하잖아. 변화무쌍하잖아. 그래서 제가 아주 골 아픈 놈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국방부가 지금 개발하는 건 짐작컨대 글라이딩 방식입니다. 비행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vehicle이라는 얘기를 써요. 이 순항미사일 방식에서는 vehicle이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 그러니까 보통 저기 글라이딩 방식이 그렇거든요. 뒤에 비행체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아니죠. 뒤에다가 이제 로켓을 달고 앞에 비행체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저게. 로켓이 속도를 내서 쫙 민 다음에 로켓이 딱 떨어진 다음에 비행체가 스크램젯 방식으로 해서 공기 흡입하면서 이제 연료 떼가면서 통통통통 뛰는 그런 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저 HGV 방식이 아닌가. 순항미사일이라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워낙 다 극비에 숨겨진 거라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와요. 스크램젯이라고는 하는데 스크램젯이라고 하더라도 글라이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죠. 뭐 어떻게 나오나. 뭐 순항미사일 방식 되면 정말 좋은 거고. 중국은 이제 미국의 첨단 괴물에 좀 대적하기가 힘든데, 저게 이제 항공 탄도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도로 올라갔다 대기권으로 뚝 떨어지는 거라 그냥 기술이 평범하고 모든 탄도탄이 다 항공 탄도 방식이에요. 단지 저거를 비행기에서 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러시아의 킨자리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탄도로 올라가는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가는 탄도미사일을 비행기에서 쏘게 만든 게 저게 러시아 킨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딩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권의 맨 꼭대기층에서 물수제비를 뜨다가 똑 떨어지는 건데, 쟤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유도가 잘 안 돼요. 대기권 진입하면서 아주 고열 상태가 돼가지고 유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기권 유도 기술이 차이가 나요. 저건 이제 러시아는 아방가르드가 저렇고요. 중국은 동풍 17이 저건데, 미국은 저걸 이제 CPS라 그래요. 컨벤셔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래 무기라는 거예요. 컨벤셔널 프로펠런트 스트라이크인가 뭐 재래 추진 타격인가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지. 종래의 그런 추진 방식인데, 아마 미국계 지금 내년부터 배치되거든요. 해군을 중심으로 해서 해군이 제일 먼저 배치하고 육군 따라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게 미국계 아마 대기권 유도 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저기 대기권 유도 기술이 좋아지면 상당히 고속으로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100km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 쏴서 3,000km를 가는데, 예를 들어 3,000km를 가서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저게 음속의 평균 한 이제
한 위에서 날아갈 때는 음속이 5, 6배가 넘으니까 평균 음속의 6배라고 잡고 1시간에 한 7,000km 가니까 30분 정도, 20분 정도를 날아갈 거 아니에요. 20분을 날아가는데 3,000km를 예를 들면 뭐 20분, 예를 들어서 20분, 30분 날아가는데 이거 날아가는 동안에 어떤 항공모함의 좌표를 잡고서 쐈어. 20분이야. 그럼 항공모함이 시속 한 60km를 움직인다, 70km를 움직인다. 20분 동안에 20km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항공모함은 쭉 다른 데 가 있는 거 아니야. 또 항공모함이 배들이 이제 전부 뭐 공중에다가 저거 속이는 거 막 뿌리고 난리가 아니거든. 그거를 뚫고서 처음에 찍어준 좌표가 아니라 움직인 좌표까지 감지해서 20km가 그러면 공중에서 한참 높은 데서 감지해서 코스가 수정되는 거잖아요.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대기권에서 감지해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서 거기서 또 뭐 공중에 뿌리고 플레어 같은 거 막 뿌리고 막 무슨 뭐 인가루 같은 거 뿌리고 막 그래서 이 미사일 속이는 거 이거를 또 뚫고서 아 저게 항공모함에 식별해서 가서 딱 맞아야 되잖아. 그게 이제 유도 기술이거든요. 그 seeking and homing, 그러니까 탐지 추적해서 명중하는 것. 그러니까 추적 명중 기술인데 거기서 유도라는 건 결국 추적 명중 기술인데 거기서 차이 날 수 있어요. 보죠. 뭐 미국이 어떤 거 이제 하나 저걸 미국에서는 CPS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순항 방식 저거는 러시아나 중국에 없어요. 미국은 저걸 20년경부터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 저게 아마 장거리가 되려면 단거리는 뭐 그러니까 크기가 작으면서도 장거리가 되려면 로켓이 미국이 보통 저런 거 만들 때 2,500km, 3,000km, 3,500km거든요. 기본이. 저걸 뭐 500km를 가겠다 그러면 작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500km 보내려 그러면. 문제는 뭐냐? 2,500km를 보내야 돼. 탄두는 무겁게 해서. 그런데 크긴 작아야 돼. 미국이 이제 염두에 두는 건 그런 게 진짜 무서운 순항 미사일인 거예요. 극초음속. 그렇게 해서 그걸 대방사야. 레이더를 쫓아가서 쳐버려. 항공모함을 가서 쳐버려. 이거 살벌한 거죠.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F-15 정도가 차고 올라갈 수 있어요. 1.5톤 이내야, 뭐 1톤 이내야. 그런데 앞에 달린 게 한 3,400km가 폭약이야. 그리고 한 6,700km 가지고 해결 봐야 돼. 근데 그게 급초음속으로 가면서 3,000km를 가. 그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건 엔진이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되려면 짧아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게 제약이잖아. 연료가 많으면 안 돼. 탄두가 무거워야 돼. 크기는 크면 안 돼. 극초음속으로 가야 돼. 이런 제약을 다, 그리고 장거리를 가야 돼. 이런 걸 다 만족시키려면 결국 엔진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기존 로켓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걸 다 만족시키려면. 물론 그 중에 한두 개를 포기하면 만족시킬 수 있죠. 뭐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지고 수직 발사관에서 쏘겠다. 그럼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 비행기가 에어론치트, 저게 특히 ALHC가 무서워요. 에어론치트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 ALHCM이 무섭다고요. 미국이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저거는 엔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 사진에 있는 게 저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rotational detonation engine. 우리의 지금 제트 엔진이나 로켓 엔진은 전부 폭발이 아니라 연소입니다. 근데 그걸 연소가 아니라 1초에 뭐 100번, 200번, 300번을 폭발을 일으키는 엔진을 해서 엔진의 추력을 높이고 열효율,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 나르파에서. 1차 실험은 뭐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요. 예. 저런 게 같이 결합이 돼야 완성될 거다. 아마 그래서 중국이 그 미국의 첨단 괴물 쪽에 대항하기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까불다가 골로 가는 거죠. 욕심 가지고. 제가 이 그림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최종 무기, 최종 플랫폼은 저는 링크 K라고 생각을 해요.
저 전장에 있는 육해공 그다음에 우주에 있는 것까지 다 통합된 그 네트워크. 그게 우리의 최종 무기고요. 전 세계에서 저거를 국가 단위에서 저렇게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 말고 중국 말고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저걸 추구하는 걸 저는 찬성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이름이 링크 K죠. 저는 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링크 K와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링크 16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뭐 식별번호인가 식별자를 같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공군 쪽이 문제가 되는데 공군 비행기 중에 링크 K를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다고 전제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뒤졌는데 확인이 안 돼서. 근데 그 인터넷에 구글에 없는 거라도 여기 시청자님들 중에 그 공군의 비행기들이 링크 K를 어떻게 연결해서 쓰고 있어 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냥 카더라 말고 그 자료가 될 수 있는 그 URL 링크 정보랑 같이 해서 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안전하게 일단 공군의 비행기들은 직접적으로 링크 K랑 연결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지식이 쌓이고 보다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저걸 수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저 링크 K를 통해서 한다 안 한다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하나로 다 엮고 있다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저게 이제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라고 부르죠. Joint Tactical Data Link. 그래서 JTDL이라고 부릅니다. 저게 링크 K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거죠. 저기 보면 이제 육군이나 해군 또 정찰 통신위성 또 레이더 뭐 이런 걸 다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너는 이제 저렇게 움직여라. 뭐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제 같이 실시간으로 같이 가는 거죠. 저게 이제 통합 서버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통합 서버 중에 육군은 육군 거 들여다보고 또 공군은 공군 거 보고 해군은 해군 거 보고 하는 또 그렇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저 통합 서버가 바깥에 링크 K의 데이터를 링크 16으로 바꿔가지고 연동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링크 16이 되면 미군이 같이 오게 되죠. 그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 급해 실시간 가야겠어. 그러면 어떤 통신 모뎀이 링크 연결 모뎀이 링크 K와 링크 16 양쪽으로 같이 통신이 가능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차원에서 저게 융합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후자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통신 모뎀이 다중 링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한쪽으로는 링크 K랑 연결돼 있고 한쪽으로는 링크 16이랑 연결돼 있고 저렇게 되려면 이제 미국의 특급 대우를 받아야 저게 통합이 될 거예요. 우리는 결국 그렇게까지 가는 거가 목표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링크 K의 세계는 서버로 다 융합이 돼서 그 서버가 변환기를 써서 링크 16과 연결을 해주고 게이트웨이를 해주는 거죠. 서버 쪽에 게이트웨이를 하나 두는 거죠. 그 링크 16 쪽에는 미군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링크 K를 탑재하기가 곤란한 우리 기계들 F-35에 우리가 링크 K 탑재하면 안 될 거라고요. 저거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KF-50은 탑재 가능할 거예요. 그럼 KF-50은 근데 저걸 탑재해두면 링크 16 쪽이랑 연결하려면 이제 저 변환기 통해서 연결해야죠. 그럼 KF-50은 이쪽으로 건너와야지. 링크 K 쪽으로. 만약에 링크 K를 쓰겠다 그러면 KF-21을 링크 K를 주력으로 쓰고 링크 16과는 서버를 통해서 연동하겠다. 그럼 이쪽으로 건너오죠. 또 거꾸로 만약에 KF-50이나 KF-21에 우리가 미국의 양해를 협조를 받아서 특별한 모뎀을 채운다. 그래서 이 모뎀은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다중 링크 모뎀이죠. 저게 멀티 데이터 링크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슬쩍 그 문서들을 보니까. 근데 제가 저걸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 게 거기까지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통신쟁이 비슷한 걸 좀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다중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저게 비행기면 비행기, 뭐 전투기면 전투기, 전차면 전차에 달려 있는 데이터 링크 모뎀 자체가
두 개의 링크를 동시에 이용하는 그게 제일 심플하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미국과 완전히 미국이 어마무시하게 우리를 받들어 모셔준 거예요, 솔직히. 제가 미국이라도 그렇게 못하겠어. 겁나서. 그러면 이제 그거 안 해주게 되면 서버 단에서 그걸 융합해가지고 링크 16이랑 연결해야 되거든요. 어느 차원에서 연결되고 있는지 또 연결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저게 아마 지금 막 추진되고 있는 거라 계속 변화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보안이 높은 단계라 문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저렇게 해서 아무튼 그 서버 단을 통하던 뭐 이중 링크를 연결하는 모뎀을 쓰던 뭐 무슨 짓을 해서든 간에 K링크와 링크 K와 링크 16, 미군이 쓴 링크 16, 그 링크 16 때는 또 미군 자산들이 잔뜩 이제 미국의 전투 그 자산들이 잔뜩 이제 달라붙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연동하는 그걸 만드는 게 아마 우리의 국방부, 우리 그 군부 브레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저게 수조 원 들어가고 있어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돈. 왜냐? 저렇게 돼야 중국이 무서워해요. 야, 한국 놈들 열받게 만들면 미국이랑 얘기한다고 해서 한국 애들을 못 주저앉히는구나. 미국이랑 얘기해서 미국이 주저앉으면 미국이 링크 딱 안 주면은 주저앉는 거거든. 야, 통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야, 너 주저앉았는데 한국이 열받아서 아저씨 됐고요. 일단 나 죽어도 좋으니까 제 좀 일단 패고 시작할게요. 하고 덤벼버리면은 어떡할 거냐고 중국은. 요만한 독사한테 물리면 안 죽고 이만한 독사한테 물리면 죽나? 부처님 말 아니에요. 요만한 독사한테 물려도 죽는 거예요. 미국은 이만한 독사지. 구렁이보다 더 큰 독사지. 우린 요만한 독사지. 까치 독사. 요거에 물리면 안 죽냐고. 그래서 저거가 중국같이 흉악한 애들을 억제할 때 굉장히 좋은 그 결사의 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결기 보여주는데 그까짓 거 5조 한 번 들어가 좋아. 매년 유지하는데 매년 5, 6천억 들어가 좋아. 저는 가자는 거예요. 저거다. 그래서 제가 저게 최종의 무기고 최종의 플랫폼이다. 그리고 저걸 딱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무기들이 저런 그 고민이 배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데이터 통합, 데이터 융합 중심적 그 다음에 멈트도 다 저기서 돌아가니까 그 MUMT, 그러니까 드론 같이 연동하는 거. 그런 지능성이 높아져요. 다른 무기들이 전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저런 고민을 원천적부터 하게 되면. 저게 최종 플랫폼이고 저게 최종 무기다. 링크 K가. 저 그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군 쪽 자산이 아마 해군과 육군 쪽 자산은 다 우리 링크 K랑 연동이 되는 거 맞고요. 그거 맞아요. 근데 공군 자산이 우리 링크 K 안에 뭐가 들어와 있고 뭐가 안 들어와 있는지 제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링크 K와 링크 16을 연동을 할 때 그게 서버 단에서 데이터 포맷 변환을 통해서 연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모뎀 단에서 양쪽 링크에 동시에 접속 통신을 하면서 연동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누가 좀 가르쳐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또 한 30분 걸쳐서 이렇게 또 옮기면 돼요. 아무튼 저런 게 진짜 지능이에요. 저게 진짜 지능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시진핑은 재발등을 찍고 있죠. 세계의 평화로운 질서 속에서 시장과 세계 시장과 또 기업의 어떤 그런 것과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면 진짜 중국이 무섭죠. 그러면 진짜 세계 이제 인류 국가 되는 거지. 그 14억이 무시무시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거 다 망가져도 좋고 나라 망가져도 좋은데 우리 시진핑 황제를 영수로 모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영원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리고 중국의 일체 다양성이 인정이 안 되고 중국이 하나의 중화 민족으로서 동질화돼야 된다. 이 두 개의 이상한 생각에 필이 꽂혀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게 중화 패권이거든, 이게.
그걸 하려니까 그 다음에 세계를 다 이제 평정을 해야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중화 패권 개꿈 망상에 집착을 해갖고 그렇게 이제 미국을 겁을 줘야겠으니까 이제 북한을 시켜가지고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딱 속을 들여다보고 있거든. 얘가 왜 이러나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힘 가지고 누르는 수밖에 없네. 대중 억제력을 미국이 대중 억지력이죠. 디터런스, 억제라기보다 대중 억지력을 계속 미국이 강화하도록 만들죠. 또한 대중 억지를 하다 보니까 야 우리만 가지고는 심심해. 어이 한국 너 뛰어. 우리가 족쇄 다 풀어줄게. 족쇄 다 푼다고. 이제 마지막 족쇄가 어디냐면 공격 원자력 잠수함, 무인 원자력 잠수함이에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거기까지 관철시켜 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엎드려 절할까요, 그러면? 진짜 미국 겁나는 거거든요. 그거 족쇄 풀기가 미국 입장에선. 그건 하시라도 중국이랑 붙어도 된다는 소리 아니야. 자, 그리고 족쇄를 풀어줬는데 이 한국이 그냥 한국이 아니라 아니 막 가는 말로 블랙핑크와 포레스트 스텔라인가 뭐 포레스텔라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BTS가 다 그게 우리 최강의 국방력 아닙니까? 아니 막 가는 말로 해서 한국이랑 중국이 싸움 붙어서 한국이 중국한테 억울한 일 당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 각지에 BTS 아미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부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진치고서 중국 불매운동 일으키고 난리가 아니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됐다고. 세계 2, 3위 무기 수출국에다가 한류 국가, 문화의 어떤 거 발신지, 강력한 대중문화 발신지가 된 한국이 됐는데 그 살벌해지는 거거든. 그럼 우리 그렇게 해서 힘을 키워가지. 그럼 우리가 뭐가 오냐? 북한 자유와 찬스가 와요. 저게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만들어져요. 저거. 어거지로 북한 자유화 시키려고 그러면 세계대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저게 한 발 갔다 두 발 갔다 이렇게 하다 어느 순간 찬스가 올 때가 있다고. 그 찬스가 딱 오면 그 물을 익혀가면서 중국을 툭 쳐갖고 버디 체크로 어깨를 밀어버려야지. 그러려면 우리 힘이 있어요. 힘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족쇄가 풀려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족쇄 왜 풀렸는데. 중국이 도발해서 풀린 거야. 땡큐 시진핑, 땡큐 평양.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